안녕하세요. 선사진학원의 선장 잭팍입니다. 오늘은요, 중앙대와 서울예대 사진학과 과연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매우 예민한 얘기입니다. 요거를 좀 제가 어제 저녁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2시나 3시 정도까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잘못하다가 제 이야기 한마디로 타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사진 입시 전문가로서 혹은 사진 선배로서 또 다른 의미로는 그래도 나름 올곧게 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들려주는 매우 예민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매우 현실적인, 그리고 또 매우 주관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자, 1번 2024학년도 중앙대 입시전형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행계획이라는 건 아직 명확하게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한 4월 정도에 발표한 건데 올해 4월 달에 명확한 규정이 나오니까 일단 나온 걸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중앙대 사진학과를 가고 싶은 아가새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의 진심 어린 말. 그 다음에 3번 2024학년도 서울예대 입시전형 시행계획. 그 다음에 4번 중대와 서울예대 관련된 실기 과목을 비교해 보겠고, 5번 누가 중앙대와 서울예술대 사진학과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6번 가능성,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2024학년도 중앙대 입시전형 시행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총 47명을 뽑는데 그 중에 수시 인원이 24명, 정시 인원이 23명을 뽑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32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24명을 뽑습니다. 즉 8명이 감소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죠. 모두 다 아시다시피 수시 전형에서 모든 대학 중에 수능 최저만 반영하는 대학은 유일하게 중앙대 사진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과목을 어떻게 적용되느냐? 국어, 영어, 수학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회, 탐구, 과학, 탐구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혹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2과목의 총합이 6등급 이내에 들면은 일단 1단계로 이제 수시가 통과하게 되고 2단계에서 촬영 실기와 내신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약간 주의할 점은요, 한국사가 미적용되긴 하지만 반드시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올해 처음 적용되는 게 뭐냐면 중앙대에서는 영어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 두 개를, 만약에 내가 2등급까지 맞았다, 그럼 이거 모두 1등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죠?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2등급만 맞아도 1등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특이점이 또 발견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와서 최저 등급을 마치면 실기 80%, 그다음 내신 20%가 적용이 되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이 17%, 그리고 비교과와 출석이 3%로 해서 총합 이렇게 20%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작년 성적이 아니라, 작년 성적은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재작년 성적, 즉 2022학년도 평균 등급을 한번 살펴보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재작년 교과 등급 평균이요 4.5등급이에요. 그렇게 엄청 세지는 않죠. 근데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원이 32명에서 24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예상
평균 내신 등급은 4.12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다 실기 평균이요 83.4였는데 다른 과에 대한 차트를 보시면 중대 사진과가 실기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아요. 거의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다는 건 뭐다? 실기 점수에서 편차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높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실기를 잘 보면은 어느 정도 내신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자, 그리고요, 실기고사가 2024학년도에는 저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작년까지는 촬영 실기 사진을 찍어서 5장을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내면 되는 거였는데, 올해는 촬영 실기 플러스 글쓰기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입시 전형이 바뀌면 기적이, 미라클이 일어난다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런 미라클을 굉장히 좀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신이 작년보다 조금 좋지 않더라도 글쓰기를 잘하고 촬영 실기를 저희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올해도 미라클을 반드시 이룩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생각을 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쓰기 잘 못하면 반대로 미라클이 아니라 폭망할 수 있다. 여기도 학원 선택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관계없는 중앙대 사진학과 정시 전형 한번 살펴보면, 정시는 수능 일반 전형 100%로 지원이 되고요. 국어는 40%, 수학은 20%, 그리고 탐구 영역은 40%, 그래서 총 100% 중에 이런 비율로 수능으로만, 실기 없이 수능으로만 뽑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인 내신 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예상을 해볼 텐데요. 뭐 3등급 이내, 즉 1등급, 2등급, 3등급 초반 정도는 매우 안정적인 등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노선, 데드라인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제 예상하기에 올해는 4.12등급이 거의 평균 등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2024학년도 올해 예상이 드는데, 그럼 마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점대 중반 정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5점대 후반까지도 한번 저희 학원에서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건 뭐다? 미라클을 실현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대 사진학과 2024학년도 입시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아주 짧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또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냐? 중앙대 사진학과를 가고 싶은 우리 아가새들에게 제가 진심 어리게 전하고 싶은 어떤 말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번 제 완전 솔직한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잠깐 2편과 3편에서는 무슨 내용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도전이다. 너가 결정 못하면 선생님이 한번 결정해 줄게. 너희 학원 강사들,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아니면 포기하는 학생이 없느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